누가 알았을까요? 동탁이 자신의 최측근이자 양아들인 여포에게 죽으리란 것을요. 여포를 사주한 사람은 바로 동탁에게 첫 임명장을 받은 사도 왕륜이었습니다. 왕륜은 동탁으로부터 중용되어 겉으론 협력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수양딸인 절세미녀 초선을 요원으로 투입,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찢어놓았어요. 중간에 위험을 감지한 이유의 방해에도 불구 초선의 신들린 연기력 덕에 왕륜의 연한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자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우보 등 동탁의 잔당들은 감히 덤벼볼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서량으로 달아나 목숨이나 보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불쑥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를 해산했다간 고을 사또라도 그대들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태사의 원수를 갚고 천하를 바로잡겠다 선언해 장안을 공격해야지. 도망치는 건 싸움에서 진 다음이라도 안 늦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보니 서량 최고의 두뇌라는 가후였습니다. 동탁의 잔당에 대한 왕륜의 가차없는 무용서 원칙은 가후의 예측대로 서량인들이 아득바득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10만이나 되는 반란군이 집결하자 새 수도방위 사령관 여포가 출격했고, 여포는 앞선 전투에서 이숙을 무찔렀던 우보를 초전박살내며 이름값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 아래서 전투의 잔뼈가 굵은 이각은 여포를 상대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여포가 가장 선호하는 전투 방식은 평지에서의 힘 대 힘 대결이었습니다. 그와 맞먹는 극소수의 맹장이 아니고선 몇 명이 달려들든 제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때문에 이각은 최대한 험한 지세로 여포를 유인한 후 뒤에선 곽사가 북을 올려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전투 없이 여포군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똥개마냥 앞뒤로 뺑이만 치던 여포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그때 장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른다는 급보가 전해졌어요. 여포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붙잡힌 사이 가후의 말을 듣고 장제와 번주가 장안을 급습, 안에서 대응한 서량인들 덕에 순식간에 성안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죠. 병주에서부터 여포를 따랐던 장료가 부대를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초선이 어떻게 됐을까? 눈앞이 캄캄해진 여포는 다짜고짜 전군을 장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각과 곽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덮쳤고 병사들이 우수수 갈려나가는 와중에도 여포는 오직 장안만 보고 질주. 장안에 도착했을 땐 대부분의 군사를 잃고 소수의 장수들만 남으니 인중여포란 말이 무색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달려온 여포는 왕륜과 초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왕륜은 초선만 데리고 가라며 자신은 수도에 남겠다고 했어요. 초선이 울고 여포가 보채는 와중에 왕륜이 말했습니다. 단지 국가를 편안케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니 그러지 못할 바에 못 바쳐 죽으리다. 어린 임금이 나를 의지하는데 어찌 혼자 벗어나겠소. 그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결국 여포는 울부짖는 초선을 들쳐 하나 달아났고 왕륜은 당당히 황제의 곁을 지키다 이각에게 목이 베었습니다. 동탁의 잔당들은 거리의 백성들을 죽이며 화풀이를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한나라 수도 장안의 짧았던 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초선이란 한 여인이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갈라놓는 연환계의 스토리는 연희의 작가 나관중의 필력이 폭발하는 삼국지 최고의 꿀잼 파트입니다. 정서와 비교했을 때 이 이야기는 사실 세 가지 부분만 일치하는데 1. 여포는 동탁의 시녀와 사통하는 사이였다. 2. 동탁은 여포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다. 3. 여포는 왕륜의 설득으로 동탁을 죽였다. 그것으로 반대로 말하면 이 단 세 가지 팩트만 가지고 초선이란 캐릭터를 창조해 중국 4대 미인에 뽑힐 만큼 유명하게 만든 것이죠. 반번에 따라서 초선과 왕륜 모두 비극적 최후를 맞는데 특히 왕륜은 소설보다 정사가 오히려 더 멋있는 관계로 앞서 정사의 대사를 묘사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왕륜은 연희에선 지팡이 짚은 백발노인으로 나오지만 황건적인 한때 장수로 활약하기도 했듯 같은 병주 출신인 여포보다 몇 배는 더 상남자였어요. 그래서인지 동탁의 죽음에 탄식했다는 이유만으로 슈퍼스타
태웅을 죽이는 등 가차없이 보복했고 이게 동탁의 잔당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삼공에 앉힌 동탁을 죽여 사직을 구하고 끝내 어린 황제를 지키다 당당히 죽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신의 표본 같은 간지를 뽐냈습니다. 여포 또한 나름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 하나를 남겼는데 곽사가 장수끼리의 1대1 대결을 제안해오자 가뿐히 발라버린 것이었어요. 드디어 여포가 무예 실력 하나는 진짜임을 증명했지만 1대1에서 이기면 그대로 터지는 연유와 달리 정작 전투에선 지는 바람에 또 한 번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죠. 한편 이각이 정권을 잡는데 제대로 한몫한 가후는 이때 커리어가 죽을 때까지 5점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가후가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렇게 썼는지는 간단해요.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가후는 이각이 공을 치하하며 제우직을 내리자 내가 살려고 한 건데 무슨 공이냐며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당장 살아남는 걸 최우선으로 계책을 짰고 그렇기에 별이별 위기에서도 탈 한 번 없이 조조에게 이를 수 있었죠. 그런데 또 의외로 이각과 곽사가 선 넘는 짓을 하면 가후가 매번 만류했다고 하니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관중도 아주 나쁘게 보진 않았는지 헌제를 도와주는 등 가후의 활약상이 늘었죠. 이제 다음 화에선 알고 봤더니 전투 머신인 이각 곽사와 또 다른 서량의 거물, 마 등 한 수가 격돌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에 서량 최고의 두뇌 가후가 등장했다면 다음 화엔 서량 최고의 맹장이 등장할 차례네요.